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상한 다람쥐입니다.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올리네요. 진짜 유튜브 꾸준히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사실 최근에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잠깐 TMI를 들려드리자면 제가 마음먹고 4, 5월은 그 골든위크도 있으니까 간사이 근교에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녀왔어요. 오카야마, 와카야마, 시라하마 다녀오고 또 오사카에서 축구 경기, 야구 경기도 보러 가고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하면서 유튜브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진짜 많이 찍어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이폰 용량이 꽉 찼다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외장 하드도 구입해가지고 얼른 옮겨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아이폰에 있던 모든 동영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사진은 그대로 있고 동영상만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진짜 막 타노스가 이렇게 탁 한 것처럼 다 사라졌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저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잠깐 한국에 다녀와야 되는 그 전날이었는데 이걸 깨닫고 한국에 가자마자 데이터 복구센터에 갔어요. 결론은 복구되지 못했고 돈은 돈 내고 다 지불하고 이게 사실 일본에서의 영상도 많지만 제 동영상의 대부분은 이제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 동영상이 정말 많았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이거 동영상 지워진 거 안 날은 밤에 막 울었어요. 여튼 여러분 이제 다들 미리미리 백업 해두시고 특히 아이폰이시면 용량 확인 자주 하시고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던 그 간사이의 예쁜 영상들 다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 여튼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일본에 워홀 오셨을 때 아니 오시기 전에 직구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 선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아무래도 도쿄랑 오사카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키타큐슈라고 그 후쿠오카 위쪽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여행 갔다가 너무 도시가 저랑 잘 맞고 그 막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서 키타큐슈로 워홀을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변 일본인 친구가 키타큐슈는 뭐 여행으로 가면 좋겠지만 막상 살려고 하면 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을 거고 아무래도 도쿄나 오사카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도 일본어가 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본 뒤에 도쿄랑 오사카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곳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도쿄가 수도이기 때문에 도쿄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일단 물가랑 야증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두고 고민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생활이 어느 쪽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나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고 아무래도 도시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도쿄가 좋고요. 또 도쿄는 표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콘서트나 팝업 스토어도 도쿄에서 가장 많이 열리기도 하고요. 도쿄가 시내가 아니고 좀 외곽으로 빠진다면 월세가 더 저렴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자리는 시내에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내 성격상 나 아침마다 그 도쿄의 지옥철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가격이면 오사카에서는 충분히 또 시내에서 집을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워홀 중에 집이 가장 중요했어요. 아무래도 30대에 이렇게 타지에서 혼자 지내기 때문에 집만큼은 좀 좋고 편안한 곳에서 마음 편히 쉬고 싶어서 좋은 집을 구하는 게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오사카로 오게 되었고요. 다들 간사이벤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데 저는 이거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내가 일본어를 잘 배웠고 비교적 일본어를 잘하는 편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처음 듣는 사투리면 그게 뭐냐 이렇게 묻긴 하는데 진짜 이 사투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대화가 안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일 자주 하는 말 몰라? 이런 거 표준어로 와카라나이 이런 거 간사이 분들은 와카랑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간사이벤이 귀엽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따라서 말하긴 하죠. 와까랑 시랑께도 엄마야 이런 거 하는데 나는 진짜 비즈니스 표준어로만 말할 거야 하시면 도쿄가 낫겠지만
또 저는 이 워홀 1년 기간 가지고 막 내 일본어가 완벽해질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이다. 내가 표준어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지내면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을 비교해 보시고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아마 야증이 저렴했으면 도쿄로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역을 정하셨다면 이제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쉐어하우스, 두 번째 네오팔레스, 세 번째가 원룸 구하기입니다. 자, 쉐어하우스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큰 가구나 가전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이나 화장실을 공용으로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만일 같이 사는 메이트들 중에 빌런을 만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1년 내내 고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제 지인분은 쉐어하우스에서 엄청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좋은 메이트 만나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이거는 복불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저는 성격상 편하게 집에서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는 제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레오팔레스. 이게 뭐냐면 레오팔레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맨션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풀옵션 오피스텔처럼 기본적인 가전,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1년 아니고 단기로 3개월, 6개월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지사가 있어서 직접 방문 상담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회사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맨션들이 이제 연식이 오래된 거죠. 그래서 목조 건물이 많고 어떤 맨션이든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가 대부분 똑같아요. 로프트가 있거나 아니면 바닥이 카펫인 매물이 많은데 저는 그게 사실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방음이 아예 안 된다는 후기가 되게 많았어요. 또 저는 집이 1순위인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원룸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룸에 대해서. 원룸은 일단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풀옵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방만 있어요. 진짜 전등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모든 가구, 가전 사시거나 렌탈하셔야 됩니다. 여튼 저는 그 오사카 한인 부동산에 대해서 또 후기를 어마어마하게 검색을 하다가 임상현 부동산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요. 그냥 제 후기인데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여러분. 진짜 임상현 부동산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인부동산에 연락을 취하면 일단 내가 원하는 집의 조건을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조건은 이제 희망 입주 시기, 제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고, 주변 역까지 도보로 10분 이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일본은 벌레가 많기 때문에 2층 이상으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목조 건물 싫고 오래된 건물 싫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야증과 관리비의 상한선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 외에는 너무 시끄럽지 않고 치안이 나쁘지 않은 곳, 시내로 이동할 때 교통이 편한 곳 등등 이런 거 외에도 좀 더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고, 어차피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할 만한 매물은 잘 없어요. 저 조건을 본 뒤에 이제 사장님이 상담할 때 온라인으로 매물을 보여주십니다. 각 건물마다 상세하게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운 좋게 그 중에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계약을 빨리 한 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11월 초에 오사카에 왔는데 그때는 좀 좋은 매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일본은 4월에 모든 학교나 직장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3월에 계약하잖아요. 일본은 4월에 계약해요. 그래서 4월 전에 아마 한 2, 3월? 이때는 집 구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집 구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내 입주일로부터 한 달 반에서 한 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불안하니까 3, 4개월 전에 미리 알아보려고 하셔도 입주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은 다른 사람한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 알아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만약에 나도 진짜 난 집이 제일 중요해 하시면 꼭 철근 콘크리트 진짜 추천드리고요. 저는 지금 집 별로 춥지도 않고 방음도 잘 되고 신축이라 깨끗해서 정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입주했을 때 제 방 사진입니다.
제 진짜 로망이었던 코타츠도 사고 지금은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꾸었는데요. 이게 좀 더 공간 활용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 화장실, 샤워실 다 분리되어 있고요. 저는 임상현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주신 렌탈 업체에서 가전 5종,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청소기, 전등을 신청했고요. 가격은 30,000엔이라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중고로 싸게 산다고 해도 나중에 귀국할 때 다시 팔아야 되는데 저는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다 렌탈했습니다. 그리고 커튼, 침대, 코타츠, 서랍장 이런 거는 리톨이라고 그 이케아 같은 샵에서 미리 제 입국 날짜에 맞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 구하는 거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제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밑에 주소 확인하셔서 봐주시면 되고요. 다들 각자에 맞는 좋은 거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오사카에 살아서 좋은 점은? 했을 때 일단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변에 놀러 갈 곳이 많아요. 교토, 고베, 나라 외에도 오카야마, 와카야마, 좀 더 멀리는 나고야까지. 그리고 오사카는 비행기가 저렴한 편이라 지인들이 좀 자주 놀러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이 많아요. 근데 그치만 그만큼 일자리도 많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도쿄는 제가 사실 안 살아봐서 막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한국도 사실 서울은 장점이 진짜 많잖아요. 도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튼 오늘은 워홀 지역 선정하는 거랑 집 구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다면 댓글이나 제 블로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